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KT 위즈가 KBO 리그 7번째 시즌 만에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 위즈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올해의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왕방울 김기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결사 한대화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7월 8일에 태어난 한대화 선수는 대전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여 1983년 오비베어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에 입성했습니다. 데뷔는 오비베어스에서 했지만 새 시즌을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해태 타이거즈에서 그는 최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대화 선수는 LG 트윈스에서 새 시즌,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한 시즌을 치른 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비베어스 시절의 한대화 선수는 첫 해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하의 선수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 가장 낮은 득점 생산력이 122.2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평균 이상, 아니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LG 트윈스로 이적한 첫 해에도 그는 특급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노사를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한대화 선수의 통산 성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삼진보다 많은 볼넷 개수입니다. 그만큼 그의 컨택과 선관이 뛰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타자를 상대한 투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0년대의 다른 선수들처럼 그의 누적 성적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가 활동했던 80년대 90년대 초반 선수들 중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발이 느린 선수였기에 병살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고의사고 개수는 생각보다 적었는데요. 해결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상대 투수들이 승부를 피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쳐서 고의사고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득점 생산력은 주전 선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그에게도 MVP 수상 내역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임팩트가 강한 시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골든글러브를 8번이나 수상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3루수 중에서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올스타에도 10번이나 선정되면서 자신의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1995 시즌은 하락세였음에도 올스타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 6번이나 우승을 하고 LG 트윈스 이적 첫 해에도 우승을 하면서 7개의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게도 그가 이적한 첫 해에 해태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우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쌍방울 레이더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때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 이후에 나온 결승 3점 홈런의 주인공이 바로 한대화 선수입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 기록에서 1위에 오른 횟수가 적은 편인데요. 1990 시즌에 타율과 볼넷 1위에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기록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다양한 수상 내역이 그의 인기와 실력을 체감하게 해줍니다. 1988 시즌 올스타전에서 한대화 선수는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 3루수 부문 1위에 올랐으며 2009년과 2020년에 진행된 타이거즈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도 3루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단순히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3루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스트 시즌 통산 WAR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해결사라는 별명에 걸맞는 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통산 1할 때 타율과 3할 때 장타율로 부진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도 WAR을 쌓았다는 점에서 그가 이전 시리즈에서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타이거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많은 기록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타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는 5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누적 스탯은 경기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최정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KBO 리그 최고의 3루수는 한대화 선수였는데요. 이에 걸맞게 대부분의 기록에서 3루수 통산 10위 이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루 빼고는 전부 10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통해 현역 시절 그의 존재감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활약을 보였음에도 그의 등번호 8번은 연극을 번대지 않았습니다. 한대화 선수는 간염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고 허리 부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운동하기에는 최악의 몸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데뷔한 오비베어스의 감독은 강훈련으로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었는데요. 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그는 김성근 감독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결국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김홍용 감독 밑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한대화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드된 것이 이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세 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돌아가면 사나이글스 감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은퇴 후 한대화 선수는 코치와 감독을 거쳐 2015년부터는 KBO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라운드에서 그의 모습을 보긴 어렵겠지만 KBO 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한대화 감독관님을 통해 발전하는 KBO 리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결사 한대화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는 적은 편이라 블랙잉크 순위는 낮지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횟수가 많았기에 그레이잉크 순위는 2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누적 성적이 부족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39점으로 55위에 그쳤습니다. 우승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85.5점으로 46위에 그쳤습니다. 조스는 41.49를 기록하며 3루수 중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기록과 명예전당 통계로만 보면 한대화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대화 선수가 보여준 존재감, 해결사라는 이미지, 그리고 역사에 남을 3루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명예전당 입성 여부는 어느 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대화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선발투수 최다 연승의 주인공 정민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